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11월 3일이네요. 네, 8주차. 네. 저희 강의는 순조롭게 강의 계획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네, 저번 주 토요일까지가 중간고사 대체 과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안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안 내시면, 네, 안 내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안 내시면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교무처에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내신 분들은 네, 이번은 어쩔 수 없고 기말고사라도 내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신 분들은 꼭 네, 유념하시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사실은 어제 또 잠도 안 오고 이 두 분을 또 어떻게 죄송해요. 안 내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뭐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 드려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잤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잠을 잘 잤는데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안 되신 분들은 네, 이번에 어쩔 수 없지만 꼭 기말고사 때는 제가 어떻게 뭐 대체 과제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백신이 개발이 돼 가지고 뭐 대면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좀 명심 좀 이렇게 유념하셨다가 네, 꼭 기말고사 때는 네, 뭐 대체 과제를 내시든 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든 아니면 저기 뭐야 시험을 보시든 해서 성적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번 주에는 뭘 했죠? 네,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했나요? 저번 주에요? 감사원까지 했나? 네,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는 제 8주차로서 자, 사법에 대해서 네,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물론 이제 3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해서 나누어서도 할까 했는데, 이번 사법은 쭉 연결되는 개념이라, 네, 세 번의 나눔이 없이 한 번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강의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법의 개념을 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죠? 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네. 이런 날 또 환절기인데 또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로 오인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법의 개념, 특성,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권. 이 사법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네, 아주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이 사법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사법권이 행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없는 추상적인 어떤 법적 의문의 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되지? 이 법적으로 뭔가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추상적인 그런 법적 의문의 제기는 이런 사법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법권,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이 법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법은 무엇이다.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자, 개인의 권리를 첫 번째로 보호하고 두 번째로 법 질서 유지를 하는 국가 적용을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법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이 뭐죠? 법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선언함으로써 자,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죠?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 작용에 대한 어떤 법 질서를 자,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사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흔히 뭐 사법이다, 뭐 사법권을 행사한다, 뭐 사법 질서가 무너졌다 했을 때 이 사법은 모두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자 9호원과 5호에서도
자, 사법의 본질은, 자, 보세요.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뭐죠? 자, 이 경우도, 자,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우리는 뭐죠?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죠. 네. 자, 이 경우에, 자,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법원이, 그렇죠? 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이 있는 것이 독립적인 법원이겠죠, 여러분? 자, 독립적인 법원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자,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있다. 자, 유권적 판단인 거죠. 뭔가 권한이 있는 기관이 내리는 뭐죠? 판단이죠. 유권 판단이죠. 자, 유권적인 판단을 내린다는데 사법의 본질이 있다. 사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실상은 그러면 구체적인 법적 분쟁 또는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사법의 본질이 아니고, 즉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없는 경우 또는 구체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 하면 뭐예요? 사법권의 어떤 것이 뭐죠?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을 침해했더라도 그거는 사법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 사법의 본질 또는 사법의 개념이란 건 뭐냐면, 자,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죠. 그렇죠?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경우나 이러한 것들이 배제된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것이 뭐죠? 침해를 한다. 그런 것도 없는 곳에 법적 분쟁이 없고 권리가 없는 곳에 침해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거에 대한 침해가 안 되냐면 당연히 사법에 대한 침해가 아니겠죠, 여러분.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이 사법권에 관한 침해냐 했을 때 사법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에 침해를 했을 때 그게 사법권의 침해지, 사법의 본질이 배제된 어떤 것을 침해하는 것은 그것은 뭐에 궁극적으로 사법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이 사법의 본질은 곧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린다는데 뭐가 있다? 네, 사법의 본질이 있다. 밑에 한번 더 보시면, 자, 98 헌바 8,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요.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사법 절차라면 뭐냐면 법원이 사법권을 그쵸? 사법권을 행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그죠? 이 법적 분쟁이겠죠.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있는 그런 분쟁이죠. 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절차라 할 수 있고, 잘 보세요. 그렇다면 사법 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로는 당연히 법원의 독립성이겠죠. 그렇죠? 판단 기관의 독립성. 그렇죠? 사법 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가 뭐냐? 자, 판단 기관의 독립성, 즉 법원의 독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대심적 심리 구조.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둘 것이다. 그렇죠? 당사자라면 원고 피고 또는 그렇죠. 원고 피고죠. 자, 원고 피고. 자, 원고 피고의 어떤 절차적 권리 보장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자, 대심적 심리 구조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자,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이 사법 절차를 특징 지우는 요소인데, 다 대심적 심리 구조라는 게 뭐죠? 공격자, 방어자, 즉 원고 피고가 있고, 그다음에 원고 피고가 뭐죠? 서로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뭐예요? 서로서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 자, 이러한 구조가 뭐냐면 대심적 심리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원고 피고가 서로 자기의 주장이 개연성 있고 옳다는 것을 법관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서로 공격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심적 심리 구조다. 자,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사법 절차를 특징 지은 요소, 이러한 사법 절차, 그렇죠? 분쟁을 해결하는 이러한 사법 절차를 특징 지은 요소로서 첫 번째로는 판단기관의 독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신적 심리 구조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는 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네, 중요하죠, 여러분. 자, 어떤 게 그러면 뭐 사법 절차에 대한 침해냐? 그렇죠. 사법 절차를 특징 지우는 이러한 요소가 침해당하면 곧 뭐로 이어져요? 네, 사법 절차의 침해로 이어지죠, 침해로. 네. 자, 이러한 것
것들이 아닌 다른 것을 침해하는 것, 사법 절차의 침해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네. 자,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법. 그러면 이 사법이 실질적 의미에서 사법은 뭐냐? 자, 우리 헌법상 법원이 독점하지 않는다. 자, 우리 헌법은 법원에다가 야, 너 법원이 사법을 네가 다 독점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헌법 제6장이죠. 제6장 111조부터인가요? 그렇죠? 제6장이 111조부터죠. 11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재판 또한 사법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헌법 제6장에 보면 자, 탄핵 심판이라든지 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그다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헌법소원 심판은 어디에 관할로 하고 있냐면 자, 헌법재판소에 관할로 하고 이렇게 부여를 해놨습니다. 관할로 부여를 해놨습니다. 즉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사법의 양대 축인 자, 법원과 쉽게 말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인데 자, 법원은 우리의 헌법은 헌법 제101조에서 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111조에서는 자,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어떤 재판의 종류를 열거를 해놨죠. 자,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속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어디에 속한다? 네, 법원에 속한다. 자, 이렇게 우리 헌법이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법은 자, 우리 헌법상 법원이 독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즉, 왜냐하면 헌법 제6장에 헌법재판소에 뭐예요? 네, 부여하고 있는 자, 몇 가지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 재판 또한 사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 재판도 사법 작용이라는 것이 자, 우리나라 그 다수의 의견 및 자,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봐서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자, 법원이 독점하지 않고 법원도 있지만 자, 어떤 특정한 재판 유형에 따라서는 자, 특정한 재판 유형은 자, 헌법재판소에 부여를 하고 있구나. 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뭐죠? 양대 양대 산맥? 네, 산맥인가요? 네, 양쪽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헌법 제101조 보면 자, 단지 헌법 101조가 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은 자, 좁은 의미의 사법권으로서 자,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법권이라 이해해야 당연히 헌법 제6장에서 자, 특정 유형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는 거랑 조화가 되겠죠, 여러분. 네. 만약에 헌법 제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해서 이 모든 재판을 다 사법권을 가진 법원의 관할로 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판은 사법에서 배제가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뭐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단지 헌법 제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법권은 넓은 의미의 사법권이 아니고 자, 좁은 의미의 사법권으로서 자,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법권이라고 이해해야 자, 헌법 제6장 제111조부터 나오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당과 뭐예요?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겠죠? 자,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은 넓은 의미의 사법권으로서 자, 모든 사법은 법원이 독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러면 틀린 거죠, 여러분. 네, 문제에서. 네. 자, 좁은 의미의 사법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바로 헌법 제6장과 조화로운 해석에 의한 헌법 조화가 되겠죠. 자, 이걸 볼까요, 밑에? 자, 사법 개념 중에서 자, 법관이나 법원의 직원의 인사, 그렇죠?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인사, 예산, 시설 등의 사법행정 사무는 여기에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네, 사법의 본질은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야 즉 사법의 본질에 속하는데 자,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인사, 예산, 시설 등의 사법행정 사무는 당연히 사법의 본질에서 벗어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법행정 사무는 사법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뭐죠? 행정사무는 그 성질상 행정작용이죠. 네, 사법행정이니까 그 성질상 당연히 행정작용이므로 법무부, 그렇죠. 집행부에 있는 어떤 법무부와 같은 행정부 소관 사무로도 이제 정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정하기 나름이겠죠. 자, 사법행정사무는 뭐 법무부에다가 속한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집행부고, 자, 행정하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 법무부에다가 던질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인사, 예산, 시설, 자, 이런 것들은 사법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법권에는 뭐 이러한 권리 다툼에 있는 구체적 분쟁에서 뭐 이런 것도 속하고, 법관이나 직원 뭐 인사 예산 시설 등의 사법행정 사무도 사법권에 속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거죠, 여러분. 왜요? 네, 이제 법관이나 법원 직원의 인사 예산 시설 등 이러한 사법행정 사무는 당연히 사법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사법행정사무는 말 그대로 행정이죠.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자, 법무부와 같은 집행부의 어떤 행정부의 어떤 법무부, 네, 한 부서인 법무부에다가 야, 니네가 이걸 사법행정사무를 해라라고 던질 수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는 이 사법행정 또한 뭘로 하고 있냐면 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본질에서는 벗어나고 사법권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 사법행정사무의 관할을 누구로 하고 있냐? 자, 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고, 자, 법원 행정차장, 통상 대법관을 견임하는 이 법원 행정차장을 통해서, 그쵸, 법원 행정처가 있죠. 저기 대법원에 가면, 자, 법원 행정처가 있는데, 이 법원 행정차장이 대법관을 통상 견임을 하는데, 이 법원 행정차장을 통하여 누가? 대법원장이 최종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 법원조직법 제9조에 보면 뭐죠?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뭐죠? 사법행정사무를 최종적으로 감독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법원의 관할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법무부나 이런 데다가 던질 수도 있어요. 니네가 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죠? 법원조직법 제9조에 자,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하여서 네, 최종적인 지휘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사법행정은 어디로 하고 있다? 네, 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다. 자, 이러한 사법행정은 사법권에 속한다, 안 속한다? 네,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네, 사법의 본질인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없죠. 자, 여기에 대한 또 사법 절차는 뭐죠? 사법 절차를 특정하는 건, 자,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배심적 심리구조,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이 사법 절차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고, 사법의 본질은, 자, 법 또는 권리의 다툼이 있는 경우, 자, 독립적인 법원이 법을 해석 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사법의 본질인데, 자, 여기에 대한 사법행정사무는 그런 사법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네, 중요하죠, 여러분. 네,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네. 네, 언젠가는 또 여러분이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을 가시는 학생분들이나, 또는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네,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게 혹시나 네, 생각나면 네, 좋은 거죠. 따라서 자, 우리나라는 이 사법행정은 자, 법원에 관할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지휘권은 대법원장이 뭐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행사한다. 자, 이게 바로 법원조직법 제9조의 내용이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쭉 하려고 그러는데,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